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퉁퉁 붓는다. 다리가 무겁고 양말 자국이 오래간다. 피부가 이유 없이 간지럽고 뾰루지가 자꾸 생긴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피곤해서 그렇다, 나이 들어 그렇다, 이렇게만 듣고 돌아오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요, 그게 사실 신장이 망가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나 붓기 문제를 단순한 노화 현상쯤으로 생각하세요. 신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부종입니다. 다리, 눈, 손가락, 온몸이 붓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몸속에 물을 빼주는 역할을 신장이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부. 신장이 나빠지면 독소가 배출이 안 됩니다. 그게 결국 피부로 올라오죠. 가렵고 여드름처럼 뾰루지가 생깁니다. 심하면 붉은 반점처럼 올라오는 분도 계세요. 이걸 모르고 피부과만 다니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피부가 아니라 신장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약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약 하나도 조심해야 돼요. 감기약, 진통제도 함부로 못 씁니다. 해독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을 복용한 후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분은요, 감기약 한 알 드시고 신장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서 응급실까지 가셨습니다. 신장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조용히 망가지다가 한 번에 확 무너집니다. 특히 사구체, 신장의 여가 필터 역할을 하는 부위는 한 번 손상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차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시 최근에 자주 붓고 피부 트러블이 늘고 숨이 찬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꼭 신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증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장 질환을 30년 넘게 진료해온 혈관내과 전문의 김선영입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신장병은 빠르면 살고 늦으면 고생입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이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신장의 경고 신호에 귀 기울여 보시죠.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이 있습니다. 선생님, 진통제 하나 먹었을 뿐인데 신장 수치가 이렇게 나빠질 줄 몰랐어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은요, 평소에 특별히 병치레도 없으시던 분이셨어요. 그날따라 몸살 기운이 있어서 진통제 하나를 드셨대요.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부종이 심해지고 숨이 차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딱 한 알이었는데도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신장이 안 좋아지면 몸에서 약 성분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게 그대로 몸속에 남아 오히려 신장을 더 망가뜨리는 거죠. 그분처럼 감기약 하나도 맘대로 못 먹는 삶 상상해 보셨나요? 약을 쓰면 안 되니 통증도 그냥 참아야 하고 감기 증상도 끙끙 앓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단순히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초기엔 혈당 조절도 잘 되고 합병증도 없으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약이 잘 안 듣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당뇨약의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혈당이 오르고 당뇨 조절이 안 되면서 합병증이 줄줄이 생겼어요. 그렇게 투석까지 가셨습니다. 환자분보다 오히려 가족들이 더 힘들어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동행하고 투석 비용도 부담되고 무엇보다 도움이 못 되었다는 죄책감까지. 신장병은요, 혼자 아픈 병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받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처음엔 대부분 이렇게 시작돼요. 물을 잘 안 마셨어요. 짜게 먹는 편이긴 하죠. 가끔 라면으로 끼니 때웠죠. 이렇게 무심코 해온 습관이 몇 년을 쌓여서 신장을 망가뜨린 겁니다. 습관은 몸에 새겨집니다. 좋은 습관은 건강을 지키지만 나쁜 습관은 병을 부릅니다. 특히 신장은 버티는 장기입니다. 아무 말 없이 오래 참고 그러다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해요. 단순히 수치가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일상, 가족의 일상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지금도 진료실에는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매일같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미 겪은 누군가의 경험에서 한 걸음 먼저 배워야 하니까요. 신장이 나빠지는 데엔 놀랄 만큼 평범한 습관이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물을 충분히 안 마십니다. 갈증이 안 나요? 차나 커피도 수분 아닌가요? 이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신장은 맑은 물만 기다리는 장기입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걸 신장이 다 떠안게 되죠. 특히 바쁘다고 하루 2잔 이하로 물 마시는 분들, 신장 수치가 낮은 경우 많습니다. 두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라면, 김치, 찌개, 젓갈, 간장. 우리는 이런 음식들을 매일같이 접하며 살죠. 하지만 이 짠맛, 신장을 아주 천천히 지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그럼 신장은 더 많은 압박 속에서 더 많은 노폐물을 거르려 애쓰죠. 이게 반복되면 사구체가 손상됩니다. 여가망이 찢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라면을 자주 드셨던 50대 여성분이 계셨어요. 먹을 게 없어서 라면으로 때웠어요. 이렇게 10년을 보내셨습니다. 결국 어느 날 심한 부종과 피로로 병원을 찾으셨고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소금 한 꼬집에도 조심조심하며 식단 조절을 하고 계시죠. 생활 습관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저 물을 덜 마시고 국물 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짭짤한 반찬을 곁들인 것뿐인데 그게 몇 년 쌓이면 신장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꾸셔야 합니다. 물은 의식해서 챙겨 마시고 음식은 싱겁게 조리하고 라면, 찌개, 국물은 줄이셔야 합니다. 신장도 나이를 먹습니다. 심장은 심장대로 약해지고 폐는 폐대로 숨이 차죠. 신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50대를 지나면 신장의 크기 자체가 줄어듭니다. 사구체라고 하는 작은 여가 장치들도 조금씩 위축되기 시작하죠.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일상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여가율이라는 수치가 떨어집니다. 신장이 피 속의 노폐물을 얼마나 잘 걸러주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이 수치가 낮아지면 몸에 찌꺼기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피곤해져요. 아무리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거워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식욕도 떨어집니다. 이게 다 신장이 보내는 노화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혈압입니다. 신장은 단지 노폐물만 거르는 장기가 아닙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신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가율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의 균형도 무너져요.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면 혈압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고혈압이 생기고 약을 먹어도 잘 안 듣고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그 뿌리가 신장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신장이 노화되면 피부, 손톱, 눈까지 변합니다. 손톱에 세로줄이 생기고 자꾸 갈라지고 부러지는 분들 있죠? 이건 단백질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그게 손톱에도 바로 나타납니다. 피부도 예민해지고 건조하고 간지럽고 좁쌀처럼 뾰루지까지 올라오죠. 특히 혈액 속 노폐물이 피부로 배출되면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눈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시력이 흐려지거나 눈 주변이 자주 붓는다면 신장이 보낸 경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오르고 그 혈압이 눈 속 혈관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망막 손상으로 이어지면 시력 저하로도 연결되죠. 이 모든 증상은 그 자체만 보면 사소합니다. 하지만 함께 나타난다면 신장 노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단순히 늙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장은 천천히 말없이 우리 몸을 버텨주다가 한계가 오면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50대, 60대에 들어서면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몸의 작은 변화들을 살펴야 합니다. 자, 이제 신장이 본격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훨씬 더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면서도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신호가 바로 부종이에요. 다리가 붓고 눈 주변이 퉁퉁 붓고 손가락이 뻣뻣해질 정도로 부어 있다면 이건 절대 가벼운 증상이 아닙니다.
신장이 망가졌을 때 왜 붓는 걸까요? 신장은 원래 혈액 속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조직 사이사이에 고이게 되죠. 그게 바로 부종입니다. 실제로 환자들 중엔 처음엔 눈만 좀 붓더니 나중에는 발등, 종아리, 배까지 전체적으로 부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싶다가 며칠 지나면 점점 숨이 차고 식욕도 떨어지고 피로감이 극심해지죠. 신장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변의 변화도 정말 중요합니다. 신장이 이상이 생기면 소변이 달라집니다. 색이 진해지거나 냄새가 독해지거나 무엇보다 거품이 많아지고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건 단백뇨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온다는 건 사구체에 구멍이 뚫렸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소변을 너무 자주 보거나 밤에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 가는 경우, 반대로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도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입냄새가 심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모니아 같은 냄새가 난다면 몸 안에 노폐물이 쌓여 있다는 뜻이죠. 이런 증상들을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면 안 됩니다. 몸이 붓는다, 소변이 이상하다, 입냄새가 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반드시 신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이런 증상이 단순 현상이 아니라 질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놓치기 쉽고 그래서 더 치명적입니다. 부종이든 소변 변화든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분들은 신장병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은 분들입니다. 즉, 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작은 증상이라도 절대 넘기지 말고 꼭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신장은 수많은 미세한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그런데 혈압이 높으면 이 혈관들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높은 압력에 시달리다 보면 사구체가 터지고 여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고혈압을 5년 이상 앓고 계신 분들, 그중 절반 이상은 신장 기능도 같이 떨어져 있더군요. 두 번째는 당뇨 환자입니다. 당 수치가 높으면 혈관 끝부분부터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 끝부분에 있는 대표적인 장기가 바로 신장이에요.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부르는 이 합병증은 아주 천천히 조용히 진행됩니다. 단백뇨가 생기고 신장이 망가지는 거죠. 세 번째는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게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고 결국 기능 저하로 이어지죠. 이 세 가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셋 중 하나라도 있다면 반드시 신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속적인 음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 과로와 수면 부족에 노출된 분들도 신장에 무리가 가기 쉽습니다. 특히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 간만 걱정하지 마시고 신장도 함께 생각하셔야 해요. 알코올과 대사산물들이 신장에 부담을 주고 해독 과정을 방해하거든요. 그리고 가정력이 있는 분들, 부모님이나 형제 중 신장병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로 고위험군입니다. 또 하나, 평소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 짠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 이것도 다 위험 요소입니다. 결국 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증상이 없을 때 검사를 해야 진짜 예방이 되는 거예요. 아무 느낌 없을 때, 건강하다고 느낄 때 신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저는 강력히 권합니다. 왜냐고요? 신장은 증상이 생기고 나면 이미 반은 망가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찮을 때 가는 병원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좋은 병원입니다. 신장병은요, 빨리 알수록 이깁니다. 늦게 알면 고생이 길어지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검사입니다. 신장은 피와 소변을 보면 어느 정도 상태가 금방 드러나요. 먼저 소변 검사부터 말씀드릴게요. 소변에서는 단백뇨, 혈뇨, 즉 단백질이나 피가 섞여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상이라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사구체가 망가지면 단백질이 빠져나옵니다. 그게 바로 단백뇨입니다. 이건 신장 손상의 시작 신호예요. 소변에 거품이 많고 색이 짙어지고 냄새가 유난히 강하다면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혈액 검사입니다. 피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가율을 확인합니다. 크레아티닌은 몸 안에서 나오는 노폐물인데 정상이라면 신장이 이걸 소변으로 잘 빼줘야 해요. 그런데 수치가 올라갔다면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수치와 나이, 성별을 함께 계산해서 사구체 여가율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검사, 병원에서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간단하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특히 50세 이후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다음은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신장 문제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고칼륨 혈증. 신장이 나빠지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 몸속에 쌓이게 돼요. 칼륨이 높아지면 심장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불규칙해지거나 심하면 심장마비까지도 올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느껴진다면 절대 집에서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요독증.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하면 독소가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구토, 두통, 입냄새, 혼란, 심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상태까지 갑니다. 이건 시간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투석이 바로 필요해요. 하루만 늦어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급성 심부전. 보통은 장기적으로 신장이 나빠지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단시간에 신장이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탈수, 독한 약물, 심한 감염이나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죠. 소변이 확 줄어들고 갑자기 몸이 붓고 정신이 흐려지는 증상이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신장 응급 상황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직감이 오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판단이 늦어지면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신장 이상을 알아차리는 방법과 응급 대처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장은요,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예방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습관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신장이 훨씬 편해집니다. 첫 번째는 물 마시기입니다. 하루 8잔, 딱 이만큼이면 충분해요. 물 마시는 게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시간을 나눠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출근 전에 한 잔, 오전 중간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 일과 중에 한 잔, 퇴근 전에 한 잔, 집에 돌아와서 한 잔, 그리고 자기 전에 마지막 한 잔. 이렇게 하면 어느새 8잔입니다. 커피나 차, 탄산음료 말고 맑은 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게 신장이 진짜 기다리는 물이에요. 두 번째는 싱겁게 먹기입니다. 짠 음식 우리 입은 좋아해도 신장은 싫어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오르고 신장 안에 혈관이 상하죠. 가능하면 국물은 남기고 간은 최대한 약하게. 젓갈, 장아찌, 인스턴트 식품은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단순당 줄이기입니다. 흰쌀, 과자, 빵, 설탕 음료 이런 것들 자주 드시면 혈당이 자주 요동치고 그 영향이 신장으로 이어집니다. 현미나 잡곡, 채소 중심 식단이 신장에도 훨씬 편안합니다. 네 번째는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그냥 편하게 걸으세요. 빠르게 달릴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만 하면 됩니다. 걷기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늘려주고 혈압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늦은 시간 음식 금지. 자기 전 2~3시간 전에는 음식을 마치고 신장에게도 휴식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정기검진입니다. 피검사, 소변검사. 아프기 전 이상 없을 때 받아야 진짜 예방이 됩니다. 50대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 번, 가족력이 있다면 6개월에 한 번은 꼭 체크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습관들 어렵지 않죠? 이걸 모두 실천하면 신장은 오래오래 제 역할을 해냅니다. 반대로 이걸 무시하면 신장은 말없이 망가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절대 약한 장기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돌봐주길 기다릴 뿐이죠.